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용산은 뾰족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요. 글쎄요, 이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는 저도 이게 진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냉정을 되찾고 지금 하나하나 이 사안을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하루 벌어진 이 중차대한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전 9시 30분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무정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앞에 찬성 구청은 안 가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 시각 여의도 국회 한동훈 대표는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회동. 용산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에서 만난 이 두 사람. 정확히는 네 사람의 회동이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 설명하는 내용.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요청을 해서 이 면담이 이루어졌고 아마 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주진우 의원을 함께 동반을 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거, 특히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이 지난 계엄 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이제 지시했던 그 이어서 정보위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를 확인해 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치인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방침이 전달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마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굉장히 설득 작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지금의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 특히 임기 단축 개헌도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건의를 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렇게 기사화가 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대표 이거 만나기 전에 어젯밤에 이미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이른바 친윤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임기 단축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대통령에게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을 공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마 뒷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친윤 중진들도 지금의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탄핵은 국회에서 맞겠지만 그러나 대통령도 뭔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전달을 했지만 예.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공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을 소집을 해서 어제 밤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국정원 측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 체포와 관련된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고 아하. 그것이 굉장히 아마 이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특히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그다음에 각종 정치인들, 전직 법무부 대법원장 이거를 일거에 체포하라라고 사실은 방첩부대와 그다음에 국정원에 요구를 했지만 국정원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 사실은 지난 이 비상계엄 이후에 뭐 반성이나 사과 이런 거 아니라 연속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뭔가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마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었고 예. 일부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된다. 예. 이렇게 있으면 뭐 한간에 나오는 제2 비상계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가 있다. 예.
라는 어떤 이 상황을 공유를 하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저렇게 전격적으로 이야기했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정보위에 가서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의 엄중함을 좀 인식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면담을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글쎄요, 뭐 좀 더 시간은 있겠지만 예. 내일의 탄핵 투표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들을 아마 설명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도 우리 당론을 바꿀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총회, 긴급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40분 만남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를 아마 의원총회 안에서 설명하는 것 같고 여기에는 앞서 한 대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직무정지에 대한 본인이 대통령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이 뜻을 마음을 굳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독대 내용을 지금 의원총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시작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이현정 의원이 개인적인 취재 내용을 말씀하셨던 건 첫 번째는 어젯밤에 이미 권성동 그리고 추경호, 권영세, 친윤, 중진 의원들이 가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얘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그리고 국정감사 그러니까 정확히는 국정원으로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설 그 첩보를 한 대표가 보고받고 오늘 아침에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이러면 대통령 지금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직무 정지해야 된다를 9시 반에 요구했다. 뭐 이렇게 중간 정리하면 되겠는데 이현정 의원님 하나만 더요? 네. 그러면 그런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내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왜 한동훈 대표를 관저로 불러서 독대하자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변화된 상황에 대한 아마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장관들 몇 분과 원로들이 대통령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대통령과 어떤 측근 장관들은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설득까지 했고 뭔가 이 대통령의 어떤 이 플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나 이런 이 원로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제2의 6.29 선언 같은 그런 획기적인 어떤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탄핵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별로 그렇게 썩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왜 이렇게 현실 인식이 동떨어질까라는 것은 이미 지난 계엄령 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지금 상황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뭔가 이 자신의 어떤 행동의 정당성을 여전히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나왔지만 체포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이 하다가 지금 취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고위 간부가 직접 확인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특히 또 뭐 방첩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또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잇따라서 많은 참모들이 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 섣불리 이거를 부인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입장을 철회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에 대한 설득 작업이 대통령의 어떤 측근과 원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밤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한동훈 대표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독대 요청을 먼저 윤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이 좀 변화된 입장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여전한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상황인식 그리고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이현정 의원의 취재에 따르면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도 뭐 친윤 중진이든 여러 측근 장관이들 한남동 관저 가서 대통령을 조언, 설득 뭐 요청하고 있지만 일단 대통령은 추가 입장 표명이 없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제 본인 체포권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번 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다. 그러니까 제2의 계엄 이런 거 말고 네. 어떤 일을 어떻게 대통령이 벌일지 모른다. 이게 한 대표의 상황인식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물론 뭐 체포에 관한 체포 지시 얘기도 지적을 했지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예. 사실 그 계엄과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이 계엄에 대해서 사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국민적인 불안 앞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쓴 것으로 저는 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오니까 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자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저는 이 요청을 받았을 때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참으로 좀 복잡하고 무거웠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이런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여러 번 요청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사실 그때 그 요청을 받아주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줬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나름대로의 회한도 있었을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동훈 대표에게도 또 중대한 기점이 될 수 있었으면 분명해 보이는데 예.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한동훈 대표를 설득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그러게요. 못한 것 같고 한동훈 대표로서도 입장이 바뀔 만한 그런 대통령의 입장 선에 전혀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 변호사께서도 용산 사정 밝으시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이 두 사람, 정확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거의 독대 수준의 이거 말고도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은 친윤의 중진들도 어젯밤에 갔고 한남동에 오늘 아침에 장관들 최측근도 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대통령 안 바뀌면 이제 앞으로 뭐 이게 만약에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면 윤 대통령으로선 그럼 뭐 탄핵 시계는 이제 바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예. 생각을 이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 대표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 왜냐하면요. 예. 지금 이제 그 체포설은요. 이거는 이제 과거 일이에요. 그럼 이게 진상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전부 이게 말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국정은 설명이나 예. 따라서 이제 그 이렇게 하루 만에 서두를 필요 있습니까? 예. 탄핵이라는 게 국가의 대중대사를 예.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보고 예. 체포설이 객관적으로 실행된 건 아니잖아요. 체포 행위가. 따라서 이게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떻게 안 된지 진상 조사하고 일주일 뒤에 탄핵하거나 한 달 뒤에 하면 뭐 이게 큰일 납니까? 굳이 이걸 이게 철저한 진상 조사도 없이 내일 속전속결로 이게 해야 됩니까? 그럼 체포설은 조사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진상 이제 조사. 말씀 걸어서 진짜 죄송한데 뭐 체포소는 진상조사 하더라도 예, 고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야가 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와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지도력은 물론이고 지금 현실 인식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탄핵 여부를 떠나서 지금은 일단 직무정지를 해야 되는 게 탄핵보다 더 혼란스러운 지금 대통령의 심리 상태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제 그게요. 그게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퍼뜨리고 있는 가짜뉴스 혹세무미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다. 예. 바로 이게 이번 계엄과 같은 제2의 계엄한다고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용해원 의원 떠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장관은 사표 냈고 의원 면직됐죠. 예. 그다음에 특정사령관도 민주당 유튜브 나가서 눈물 걸성걸성하면서 이게 미안하다 이러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어느 군인이 계엄하면 이게 누가 따르겠습니까? 예. 이번에 계엄도 거의 안 따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2의 계엄 이러면서 이게 극단적 행동이라는 게 뭘 한다는 겁니까? 계엄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 어떻게 극단적 행동을 합니까? 예. 이거야말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진짜 제2의 계엄이 오늘 밤이라도 계엄이 되면 예. 오늘 내일이라도 표결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관저에 고립돼 있어요. 누가 이게 참모들은 전부 이게 뭐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책임 없다 이러면서 전부 이게 자기 살 길 국립밖에 안 하고요. 예. 내가 내 책임이다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위험을 과장해서 마치 이게 긴급하게 대통령이 또 알겠습니다. 계엄할 것처럼 예. 이래 성급하게 하면요 반드시 훗날에 아마 국가적으로 이게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재판 과정에. 뭔가 제가 팩트 여부에 대해서 약간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전반적으로. 일단 대통령의 면담 40분간의 빈손 회동이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그 여의도 국회에 국민의 의원총회 현장 모습 잠깐만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아직은 취재진만 저렇게 수많은 취재진만 모여 있고 앞에 아예 그게 한 대표가 나오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오든 저렇게 국민의힘 로고가 있는 바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미니 기자회견 형식의 백브리핑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있는데 이 의원총회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오전부터 정확히는 11시부터 모였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2시쯤 대통령 면담 이후에 그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만 불러서 한 대표의 의견을 듣고 설득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지금 속속 한남동 관제를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뭐 어떤 입장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